틀 밖에서 놀게 하라의 저자 김경희 교수는 영재 및 창의력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미국 영재아동교육연합의 창의력 분야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 세계 창의력 교육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폴 토런스상을 외국인 최초로 수상해 세계학계와 교육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지아 주립대에서 창의력 및 영재교육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창의력의 아버지 이폴 토런스 박사에게 직접 사사했습니다. 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은 물론 미국 유수의 언론사에서 김 교수의 조언을 요청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 대한민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 열심히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50.5%로 세계 최고이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나라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창의력 교육입니다. 이 김경희 교수의 틀 밖에서 놀게 하라는 이와 같은 창의력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710만 개가 사라지고 기존에 없던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에 초등학생인 사람들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창의력 교육을 위한 햇살, 바람, 토양, 공간을 일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창의력 교육을 위한 태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각 장마다 틀밖 놀이터라는 쪽을 만들어 창의력 교육의 행동 지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에 부모를 위한 한 장 요약으로 핵심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멀리 보는 아이로 자라는 ION 사고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사고, 틀 밖 사고, 새 틀 사고를 뜻합니다. 이들의 머리 글자를 따서 ION 사고력이라 칭한 것입니다. 틀 안의 전문성, 틀 밖의 상상력, 틀 안의 비판력, 새 틀 융합력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틀 안에서 공부하라고 강요받습니다. 입시가 그렇고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틀 밖에서 사고하는 것은 탈선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 행복을 전당포에 저당 잡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높은 지능이 아닌 뛰어난 창의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특허청에 근무하면서 일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여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의 전공은 물리학이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 밖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저자는 오랜 창의력 교육의 성과인 4S 교육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4가지 풍토인 햇살, 바람, 토양, 공간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자산인 창의력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움을 즐기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햇살 풍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것은 성적을 매기고 서열을 따져 아이들을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이 이런 실패를 통해 더욱 위대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아이가 틀을 깹니다. 마치 재즈처럼 즉흥적인 애드립을 하는 아이가 굳은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놀이처럼, 놀이를 공부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면 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분고분 잘 읽는 것이 아이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호기심이 많고 다소 산만해 보이지만 무언가 창의적인 탐구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람 풍토는 실패해도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시련을 제공합니다.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었다. 서정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공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4년간 천하를 주유하며 얻은 지식으로 사서오경 중의 하나인 춘추를 편찬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소통의 필수 요건이고 다문화를 통한 사고력의 확장입니다. 붓다나 예수 그리고 공자는 물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외국어에 능통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아이는 감성이 자랍니다. 빈센트 반 고흐나 니콜라 테슬라 같은 혁신가들은 다소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더욱 성장합니다. 나무가 잘 클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도 그러한 믿음 속에서 더 잘 자랍니다. 아이에게 자기 주도성을 주고 공감 능력이나 상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비중을 발견하며 유레카를 외쳤듯이 휴식은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 전문성은 어린 나이부터 그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의력과 영재교육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암기력, 이해력, 그리고 응용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어린 시절부터 상상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기질이 있는데 바로 상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점이 비판력입니다. 이는 자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경쟁자 더글러스를 만났을 때 더글러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금주령 하에서 술을 팔았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당시 저의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비판력은 나를 인정할 때 생기고 나의 결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결합하는 융합력은 점점 중요해집니다. 앞서 설명한 풍토, 햇살, 바람, 토양 그리고 공간을 잘 활용해 융합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의 어머니는 책을 읽어줄 때 일부러 결말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듣고 융합하는 능력을 길러준 것입니다. 사물을 관찰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원리를 찾아가는 귀납적 추론과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시야를 좁혀 특수한 원리를 발견하는 연역적 추론은 이러한 융합력의 일종입니다. 틀 밖에서 놀게 하라는 책의 내용은 사실 평범합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해 수조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입시 전쟁을 치르지만 정작 창의적인 영재를 만드는 데 소홀한 우리의 교육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